은퇴 이후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특별히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무릎이 덜덜 떨리고 예전엔 가볍던 마트 장바구니가 어느새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지만 사실 그 순간 우리 몸에서는 근감소증이라는 이름의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68세 김영숙 씨는 퇴직 후 처음엔 여유를 즐겼습니다. 매일 아침 천천히 커피를 내리고 친구들과 점심 약속을 잡고 오후엔 TV를 보며 휴식을 취하는 평범한 나날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잠깐 주차장에서 넘어졌는데 일어나는데 한참이 걸렸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근육량이 30%나 줄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퇴직 후에는 더 쉬면 건강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독이었어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65세 이후의 근육은 유지가 아니라 투자의 대상이라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은 해마다 12%씩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그 결과 낙상 위험이 커지고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체중은 늘지만 몸은 약해집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속도를 되돌릴 수 있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상 속 근육 사용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운동이라기보다는 움직임의 습관화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김영숙 씨는 이후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기상 스트레칭을 10분씩 하기로 했습니다. TV를 보면서도 다리를 들어 올리고 설거지할 때는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았습니다. 처음엔 5분도 버겁던 동작이 한 달쯤 지나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 후로는 계단을 일부러 이용하고 엘리베이터 대신 걸었죠. 6개월이 지나자 다시 한번 근육량을 측정했을 때 놀랍게도 감소가 멈추고 오히려 약간 증가했다고 합니다. 의학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하버드대 의학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단 15분의 저강도 근육 활동만으로도 65세 이상 노인의 근육 단백질 합성이 최대 30% 증가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세개가 아니라 꾸준히라는 것이죠. 또 다른 사례로 부산의 72세 이정호 씨는 운동이 싫어서 대신 매일 텃밭을 가꿉니다. 물을 주고 허리를 숙여 잡초를 뽑고 작은 밭을 오가며 걷는 일상이 곧 운동이 되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농사가 최고의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말했답니다. 이 씨는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근육 키운다는 생각으로 농사 짓는 건 아니에요. 다만 흙을 만지며 하루를 보내는 게 좋았어요. 그런데 그게 몸을 지켜줬던 거죠. 결국 근감소를 막는 최고의 습관은 몸이 스스로 움직일 이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텃밭일 수도 있고 아침 산책일 수도 있고 손주와의 놀이나 봉사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목적 있는 움직임입니다. 그저 헬스장에 억지로 가는 운동이 아니라 삶의 리듬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신체활동이야말로 노화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시니어 근감소 클리닉을 운영하는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 후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운동량이 많은 게 아니라 생활의 활력 리듬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깨우고 하루에 한 번은 심박수를 높이는 활동을 하고 잠들기 전에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루틴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 섭취와 수분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식욕이 줄고 아침은 과일로, 점심은 가볍게, 저녁은 거의 먹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육은 단백질 없이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루 체중 1kg당 일지의 단백질, 예를 들어 60kg이면 하루 60g 이상을 섭취해야 합니다. 계란, 두부, 닭가슴살, 생선, 우유 같은 음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근육 합성을 돕기 위해서는 수분 섭취도 필수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근육은 쉽게 피로해지고 재생이 더뎌집니다. 결국 근감소를 막는 최고의 일상 습관은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하루 한 번 이상 근육을 사용하는 행동을 습관화할 것. 둘째,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할 것. 셋째, 몸의 리듬을 깨우는 하루 루틴을 만드는 것. 이 3가지는 별도의 비용도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를 움직이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감소는 나이가 들어서 오는 게 아니라 멈춰 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70세의 몸도 움직이는 한 50세의 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인생은 체력을 잃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얼마나 움직이고 계신가요? 걷기, 계단 오르기, 텃밭 가꾸기, 손주와 놀기, 봉사활동이든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의 근육 그리고 삶의 독립성을 지켜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몸을 한번 쭉 펴보세요. 그 순간이 바로 근감소를 막는 첫 번째 습관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에서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몸의 속도다. 아침에 일어나 몸을 일으킬 때의 무게감, 계단을 오를 때 허벅지가 덜덜 떨리는 감각, 예전 같으면 금방 일어났을 자리에서 한참을 머무르게 되는 자신을 발견할 때 사람들은 비로소 늙음을 실감한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보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근육의 손실, 즉 근감소증의 시작이다. 근육은 인체의 가장 큰 장기이자 에너지의 창고다. 나이가 들면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지만 그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이는 70이 되어도 여전히 계단을 뛰어오르고 또 어떤 이는 65세의 지팡이에 의지한다. 그 차이는 단순히 유전이 아니라 일상의 습관에서 만들어진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67세 이정화 씨는 퇴직 후 2년 동안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처음엔 편안함이 좋았다. 새벽 알람이 울리지 않고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감사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1년이 지나자 허리 통증이 시작됐고 병원에선 근감소로 인한 근육 약화를 지적했다. 운동을 권유받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몇 번 시도하다 포기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씨는 친구의 권유로 동네 복지관의 시니어 건강교실에 참여했다. 프로그램 이름은 움직이는 하루였다. 특별한 운동이 아니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고 내리는 간단한 동작, 벽을 짚고 스쿼트하는 연습, 두 팔을 들어 올리는 스트레칭. 하지만 그것을 매일 반복한 지 3개월 만에 이 씨는 집안일을 하며 숨이 덜 차고 몸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느꼈다. 작은 움직임이 근육을 다시 깨운 것이다. 전문가들은 65세 이후에는 운동보다 움직임의 생활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하루 15분의 저강도 근육 사용만으로도 65세 이상 노인의 근육 단백질 합성이 최대 30%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단 그 15분이 하루의 루틴 속에 꾸준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즉 단기적 노력보다는 장기적 리듬이 근육을 살린다는 것이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71세 박재수 씨는 그 리듬을 계단에서 찾았다. 3층 아파트에 살던 그는 매일 아침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올랐다. 처음엔 숨이 차고 허벅지가 타는 듯 했지만 어느 날부터는 계단 오르기가 일상의 일부가 됐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특별한 운동은 아니에요.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움직임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내 몸을 다시 작동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의 근육량은 1년 사이 오히려 5% 증가했다. 근감소를 막는 데는 운동 못지않게 식습관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노년층이 식욕이 줄고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해진다. 그러나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지고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은 쉽게 분해된다. 대한노인병학회는 체중 1kg당 일지 이상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한다. 예컨대 60kg인 사람이라면 하루 60지 이상, 즉 달걀 2개, 두부 한 모, 닭가슴살 100지, 우유 한 잔 정도가 그 기준이다. 여기에 비타민 D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근육 합성이 촉진된다. 햇빛을 받으며 걷는 습관이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근육 건강의 핵심 루틴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와 함께 간과하기 쉬운 것이 수분이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떨어지고 그 결과로 만성 탈수가 생긴다. 근육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고 수축 기능이 떨어진다. 하루 1.5리터 이상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물을 섭취하는 것이 근육 유지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단백질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매일 걷거나 움직이더라도 마음의 리듬이 무너진다면 그 노력은 오래가지 못한다. 근육을 지키는 힘은 몸에서 시작되지만 지속시키는 힘은 마음에서 온다. 퇴직 후 갑작스러운 무의미감과 외로움, 목표 상실은 움직임을 멈추게 만든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근감소증을 신체의 우울증이라 부르기도 한다. 실제로 은퇴자 중 규칙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근육 유지율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하루에 일정한 시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작은 목표를 향해 몸을 움직이는 삶은 근육뿐 아니라 정신의 활력도 지켜준다. 전남 순천의 74세 정재현 씨는 매일 오전 9시에 동네 도서관에 간다. 책을 읽고 자원봉사로 책을 정리한다. 그 과정에서 무거운 박스를 옮기고 책을 꽂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눈다. 특별한 운동은 하지 않지만 그의 체지방률은 또래보다 낮고 근육량은 오히려 늘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운동 대신 일정을 지킨다. 그 일정이 내 몸을 움직이게 한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활동 리듬의 유지라 부른다. 신체적 움직임이 습관으로 연결되려면 그 안에 의미와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근감소를 막는 최고의 일상 습관은 움직이는 이유를 갖는 것이다. 그 이유가 건강을 위한 의무가 아니라 하루의 활력을 위한 즐거움일 때 비로소 꾸준함이 만들어진다. 누군가에겐 아침 산책이, 또 누군가에겐 텃밭 가꾸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손주와의 놀이가 그 이유가 된다. 몸이 살아 움직이는 이유는 곧 삶이 계속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노년기의 근육은 단순한 힘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독립성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다.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는 곧 자유를 잇는 속도와 같다. 스스로 일어나고 걷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노후의 품격을 결정한다. 그 품격은 거창한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오늘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서 비롯된다. 결국 은퇴 이후의 건강은 병원을 덜 가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스스로를 움직이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몸은 움직이는 만큼 젊음을 기억하고 멈추는 만큼 나이를 받아들인다. 근감소는 나이가 만들어내는 현상이 아니라 멈춤이 만들어내는 결과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햇빛 아래로 한 걸음 나아가 보자. 그 한 걸음이 근육을 살리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출발점이 된다. 교훈은 단순하다. 젊음을 지키는 비결은 거창한 운동도 비싼 영양제도 아니다. 그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몸을 깨우고 움직이는 자신을 잊지 않는 습관이다. 나이는 숫자지만 근육은 습관이다. 나이를 거슬러 사는 사람들의 비밀은 결국 이 한 가지로 기결된다. 그들은 멈추지 않는다. 오늘도 내일도 그들은 여전히 움직이는 사람으로 살아간다.